자, 오늘은 원기 104년 대각 개교절을 기념해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가운데서 은혜잔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훈봉공분과의 주요 주관부서죠. 공익복지부의 이인광 교무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우리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온불교 교정원 공익복지부의 공익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인광 교무입니다. 자, 대각 개교절 봉축위원회 이 보훈봉공분과 이 주관 부서가 바로 공익복지부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 일단 먼저 공익복지부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온불교 공익복지부는 봉공, 보건, 복지, 전무 출신의 후생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공익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중에 이익을 주는 대사회 불공을 말하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봉공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고, 네.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후생, 보건은 우리 요양을 네. 말을 합니다. 전무 출신의 후생과 요양 그리고 대사회 요양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실질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고 또 가장 네. 많은 활동이 필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네. 범위도 굉장히 넓고, 자, 4월은 또 대각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법잔치, 은혜잔치 이렇게 열리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은혜잔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은혜잔치를 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분화 활동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구체적인 좀 내용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각 개교절과 네. 이 은혜 확산, 네. 은혜 잔치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대각 개교절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각 개교절이 원불교 열린 날인데요. 네. 대종사님의 대각. 그럼 보통 보면 대각절이라고 하고 네.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개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빛,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각의 기쁨도 함께 하지만 새 시대를 열고 새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태어난 공동생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동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와 대종사님의 대각의 의미를 저희들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온 누리에 펼쳐보자. 네. 예, 그 뜻이 바로 온불교 열린 날 모두가 은혜입니다. 대각개교절의 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네.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대종사님 대각으로 빚어져서 나오는 것들은 법잔치.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공동생일, 네. 이 공동생일을 다 함께 기뻐하자는 은혜잔치. 네. 그리고 이 은혜잔치에서 우리가 흥겹게 다 한마당 어울려서 하자는 놀이잔치. 네.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은혜잔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이런 말씀 가끔 드리긴 하는데, 뭐 이웃 종교에서 표현할 때는 뭐 이렇게 교를 만드신 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좀 원불교는 특이하게 네. 대각하신 날, 깨달음을 얻으신 날, 그리고 원불교가 열린 날. 네. 그래서 이걸 전 교도의 공동생일로 축하하고, 이 봉축 기간이 4월 한 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5일까지. 네. 5월 5일은 예.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도 하고, 사실은 크게 의미는 안 두시는 것 같아요. 한 5월 달까지는 네. 저희 예전에도 나와 있지만 네. 교단의 행사를 이 5월 달에 봉축의 기념으로 네. 좀 같이 뭉쳐가지고 네. 펼쳐보자. 그래서 정말 이 깨달음 빛이 온누리에 펼쳐져 있을 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큰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네. 그 은혜잔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네.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무료 의료 진료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네. 조금 의미가 크다 싶어서 이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온불교 은혜 신기 운동 본부가 네. 원기 74년부터 네. 이제 출범을 하고 원기 75년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활동에 들어가는데 원기 74년에 첫 번째 무료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31년이 지났는데 네. 이게 중국,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네. 캄보디아, 몽골, 스리랑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무료 진료를 시행을 했고 네. 31년 동안 거의 292개의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진행을 했고
연 인원으로 따지니까 10만 명에 해당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진료 과목은 내과, 네. 외과, 피부, 영상의학과, 뭐 청소년 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부분에 네.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은혜 심기라는 큰 이 맥을 네. 이거 대고 이 저희가 무료 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다녀오신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혹시 뭐 예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언제 가실 예정인가요? 원광대학교 의료 그 의과대학 학생들하고 교수님들과 네. 이렇게 많이 이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진행을 네. 하는데 이 라오스 시엔쾅 지역, 베트남 달랏, 캄보디아 바탐방, 네팔 룸비니 이렇게 해서 올해는 잡혀져 있고요. 이 분들이 가시기 위해서 이제 삼동 인터내셔널하고 원광보건대학교, 네. 원광대학교에서 네. 후원을 하고 예, 재원도 확보를 하고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생명 나눔 헌혈 사업도 있어요. 인상적인데 이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헌혈 그 생명 나눔이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 헌혈이라는 부분이 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살펴보니까 네. 원기 75년부터 시작을 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기 75년부터 꾸준히 해서 지금 10,000장 넘게 헌혈증을 저희가 모았고 네. 이것을 소아암, 백혈병 환자들 꼭 그 혈액이 필요한 부분들을 네. 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에게 생명 나눔을 이제 실천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명 나눔이라는 부분에 이 꼭 헌혈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렇겠죠. 난치병, 그 심장병 네. 이런 질병들에 대한 그 지원도 많이 저희가 가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정신, 육신, 물질로 봤을 때 네. 그 질병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도움을 줬을 때 얼마나 큰 나눔이 되는 것인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천하고자 생명 나눔 부분이 발족이 돼가지고 네. 지금 30년째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활동들은 딱 그 이름만 듣고도 어떤 활동이구나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좀 짚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 확산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어떤 건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네. 이게 은혜 나눔이라는 게 은혜 확산이라는 게 굉장히 또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게 넓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확 와닿지는 않아요. 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은혜 확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 은혜 확산하면 조금 원불교를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네. 딱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 존법사님 경륜입니다. 네. 네, 존법사님 5대 경륜이 교화대불공, 교법 인격화, 은혜 확산, 준법 경영, 그다음 결복 백년대라는 네.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간 센터를 딱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은혜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확산을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네. 했을 때 저희가 교단과 교구에서 이 은혜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네. 사회적으로 펼쳐갈 때 네. 그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기 9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정해서 네. 이 부분들을 널리 이제 알려드리고 확산시키는 그래서 아. 좋은 프로그램을 은혜를 심고 퍼뜨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확산하자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대각개교절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네. 이 원불교 사회복지기관은 우리 사회의 이렇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로 또 그리고 새로운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어 온 선구자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원불교 사회복지기관의 대략적인 규모라든지 중요 법인들이 있다면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소개도 좀 해주시죠. 원불교 사회복지 기관들이 만들어진 그 첫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자선사업회라는 사업회가 공익복지부 내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대산종사님 계실 그 재임 시절 때 종법사 재임 시절 때 한국보육원을 이제 매각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때 재원 3억 이상이 그때 30년 전이면 아주 큰 돈입니다. 큰 돈이죠. 예, 3억 이상을 이 삼동회라는 사회복지 법인을 만드는데 출연을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복지 기관들을 설립을 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대사회 복지를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복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동회라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법인들이 이제 커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15개 법인이 온물교회 내에 성장해 있고 네. 이 15개 법인이 이 사회 소외계층들 그리고 노약자 내지는 어린이들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이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봉공이라는 부분들도 발족을 해서 세계봉공법인 7개 법인이 있는데 이 네. 7개 법인을 통해서 해외의 빈곤무지 질병 재해를 담당하고 도움을 주는 네. 그런 역할로 지금 발전해 있습니다. 최근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시설장 그리고 네. 중간 관리자 연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또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회복지법인협의회는 15개 법인의 이 온불교적인 색채와 네. 그리고 온불교적인 복지 방향을 결정하는 네. 이사장님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향후 온불교가 어떠한 복지라는 정책을 세워서 네. 이 미래를 이 우리 한국 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이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모였던 내용들은 2019년에 사회복지 법인 시설 그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법령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좀 들어가면 굉장히 논의할 문제가 많아서 네.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좀 짚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향을 좀 결정을 하고 온불교는 대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복지 정책을 조금 대응해 가고 네.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네. 큰 틀로 말하면 공공성, 네.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 향상 네. 이런 부분들로 맞춰서 가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원불교 중앙본공회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향후 사업에 대한 논의도 했고 네. 또 그리고 새로운 중앙본공회장으로 우리 원용희 교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기도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요 원불교 본공회 활동에 대한 연구도 함께하고 또 뭐 자료도 제공하고 있기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자, 이 공익복지부의 원불교 본공회 관련한 활동 사항이 있으면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대단히 이제 포부가 이 부분은 그 본공회 식구들이 포부가 큽니다. 네. 교단적으로 보면 본공회는 본공회 규정이라는 이 헌규 밑에 본공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라는 것은 수의단에서 결정하는 법령인데 굉장히 상위법에 해당하는 그런 네. 법령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본공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본공회는 대산종사님 경륜이시기도 하지만 네. 이 4대 본공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대사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가라는 네.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4대 본공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공연구회를 발족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 본공연구회를 통해서 10년간 학술대회를 통해서 본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를 우리가 과거에는 좀 봉사 정도로 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무아본공이라는 대종사님의 4대 경륜의 마지막 네. 이 교법의 실천에서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생명을 제도하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이 본공의 단어가 나왔다는 거. 이거를 저희가 크게 저변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10년간 학술대회를 개최하자고 했고 네. 올해 3회째를 맞이합니다. 네. 네, 그런 내용들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 서울회관이 완성이 되면 네. 본공회가 서울역에 지금 있지만 네. 서울회관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사회 활동과 모금운동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인력이 항상 문제였는데 차영기 부교무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동력을 얻어서 앞으로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력이 충원되다 보니까 본공학교라는 것을 개설을 해서 네. 젊은 학생들을 본공 교육을 시키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 본공의 마인드도 좀 바꿔드리자라고 해서 네. 전국을 돌면서 본공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네. 본공의 활동을 진작시키는 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끝으로 정리를 할 시간인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저희 공익복지부는 대사회 활동을 하는 교정원의 한 부서로서 온불교에 인심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정의를 건넬 수 있는 활동을 더 하고, 그리고 퇴임 전무 주신 어른들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고민을 하고, 더 아프신 전무 주신 분들을 잘 케어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마음속에서 성직의 어떤 서원을 잃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구나, 따뜻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거진원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오는 방송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다양하고 알찬 원불교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매거진원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4월의 셋째 주 매거진원이었습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